네, 그럼 이어가지고 이건 2000년도, 2020년도에 나온 기말 물리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연력학이죠. 어, 그래프는 일정량의 이성기체에 열을 가했을 때 기체 압력을 P에서 P로 일정이 유지되면서 부피가 V1에서 V2로 팽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똑같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PV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그리고 압력이 일정한 데서 부피가 늘어났어요. 요 점에서부터 요 점으로.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보시면은 여기의 온도보다 여기 온도가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온도가 더 높다는 건 알 수 있죠. PV1과 PV2의 값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더 높다. 자, 봅시다. 기억.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의 PV2 빼기 V1. 네, 맞죠? 요 면적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입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죠. P의 V2.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고요. 온도는 내부 에너지랑 연결됩니다. 그렇죠? 평균 운동 에너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온도하고 비례하고요. 이 온도는 바로 내부 에너지랑 비례를 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까 요 점에서 이쪽으로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기체에 공급된 열의 일부는 일을 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네, 전형적이죠.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여기서 P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Q를 내가 열량을 가했는데 그 열량 일부는 기체 온도를 높이고 즉 내부 에너지를 높이고 또 일부는 일을 한 거죠. 여기가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Q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쉽죠, 그죠? 이거는 두 번째. 그림은 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 안에 1000줄의 열을 가했어요. Q가 1000이라는 얘기죠. 1000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했더니 기체의 압력이 P가 2000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단면적이 0.4 제곱미터인 피스톤이 0.5미터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이게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잘 써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예요. P가 일정하게. 그럼 보면은 우리가 1000이란 그 열량을 주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알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보시면 그러면 우선 이제 델타 V를 알아야 되는데 이 델타 V를 특이하게 줬어요. 단면적을 주고 그 단면적이 피선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우리가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바로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라는 거는 단면적 0.4 제곱미터에서 피스톤 0.5m가 곱해지면 이게 0.2 세제곱미터만큼 부피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우리가 지금 델타 U를 계산해야 되니까 델타 U는 Q 마이너스 P 델타 V죠. 자, 그럼 Q는 아까 1000줄이라고 줬고요. 1000줄로 많이 만들어졌죠. 다시 1000을 줬고 P는 2000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델타 V는 제가 방금 구한 델타 V는 0.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1000 빼기 4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600입니다. 즉 1000이라는 에너지를 줬더니 1000주를 에너지를 주고 그 중에 일은
400주를 하고 델타 U 내부 에너지는 600주만큼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600줄입니다. 답은. 네, 1번이 답이 600이 맞죠? 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표는 동일한 종류의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그 동일 종류의 이상기체 A, B, C의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똑같은데 그게 A, B, C라고 한 거는 이제 분자수가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A, B, C 같은 비크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인데 이 문제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종류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기체 뭐 용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상기체 ABC가 있고 그의 분자수가 이렇게 돼 있고 절대 온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리가 에너지가 PV는 nRT라고 했을 때 우리가 P하고 V를 곱하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문제를 한번 봅시다. 분자수가 많아지면 에너지는 당연히 커지죠. 에너지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봅시다. B하고 C의 내부 에너지의 B는 3대1이다. B하고 C는 내부 에너지의 B의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온도에 비례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온도에 비례하는데 근데 내부 에너지의 기차가 많다면 기체의 수가 더 많으면 당연히 델타 U는 개수에도 비례를 해요. 개수가 많으면 같은 분자 에너지를 가진 놈이 개수가 많으면 에너지는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델타 U는 사실은 T하고 N을 곱한 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러면 내부 에너지 B의 내부 에너지는 사실 2N 곱하기 B의 내부 에너지는 2N 곱하기 3T이기 때문에 이거는 6NT가 되고요. 다음에 C의 내부 에너지는 3N 곱하기 T가 되고 이게 3NT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B하고 C의 내부 에너지는 3대1이 아니라 2대1이라는 얘기죠. 6과 3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다음 내부 에너지가 가장 큰 기체 에너지는 크기 개념이니까 가장 큰 기체는 두 개 곱했을 때 가장 크면 돼요. 그래서 이건 4고 이건 6이고 이건 3이니까요. B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B가 가장 크고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기체는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 보시면 에너지의 크기하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뭐냐면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근데 그럼 내부 에너지는 그럼 온도 높은 놈이 제일 높은 거냐? 가장 높은 놈이 제일 적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일 가장 작진 않지만 중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디귿에서는 분자의 평균 운동량이 가장 큰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가 가장 큰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A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되게 틀리기 쉽죠.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그렇지만 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내부 에너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에만 관련됩니다. 오로지 온도에만 관련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큰 놈이 무조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요. 이거는 분자 수가 적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B, B에서 C와 그 다음에 AC, 그러니까 하나는 A, B, C 형태로 따라서 변하고요. 하나는 그냥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거예요. 기체 압력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등적 과정이고 B, C는 등온이기 때문에 B의 온도하고 그 다음에 C의 온도가 같아요. 그거가 등온이기 때문에 이 등온 과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다. 자, 그러면 봅시다. A에서 C 과정하고 B에서 AC하고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같다. A에서
A에서 C로 가게 되면 기체가 한 일은 요거 밑에 있는 요만큼의 면적이죠. 요거는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면적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같지가 않죠. 압력하고 한 일은 P 델타 V니까요. 그래서 보면 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BC로 갈 때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한 일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BC가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열량은, 그 다음에 빛의 한 일은 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AB하고 A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같다. 열량이 같으려면 열량이 같다. 자, 주의해야 될 게 A하고 B 과정하고 A하고 C 과정이 기체가 흡수한 열량인데,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에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잘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적 변화예요.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등적 변화라는 거는 일을 안 하는 거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열량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갑니다. 근데 AC 과정은 등압 변화예요. 그래서 얘는 델타 U,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고 일부는 일을 해요. 그 일을 얼만큼 하냐, 이만큼 하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같다라고 볼 수 있냐는 건데, 우선 델타 U는 같은 거 같은데, 보시면 A라는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는 B로 하나는 C로 같으면은 B하고 C가 같은 온도예요. 아까 여기 등적 변화를 해서 이 온도가 같다고 했죠. 즉 온도 변화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1만 P 델타 V 1만 AC 과정이 1만 좀 더 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두 개는 같으니까 요만큼 일이 더 했기 때문에 사실 Q가 같을 수가 없죠. 네. 그죠? P 델타 V가 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Q는 같을 수가 없어요. 흡수한 열량은 같지 않다.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려운데, 음, 요 내용이 뭐냐면 등적 변화와 등압 변화의 차이인데요. 요렇게 두 개씩을 쓰고, 이게 이제 A에서 B로 갈 때, 요거는 A에서 C로 갈 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는요, Q는 델타 U예요. 이게 없으니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A에서 C로 갈 때는 주어진 Q가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면적만큼 더 했으니까요. 그런데 델타 U가 A에서 B로 갈 때하고 A에서 C로 갈 때 둘 다 온도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도는 똑같기 때문에 이 델타 U가 같아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랑 A에서 C로 갈 때는 델타 U가 같기 때문에 P 델타 V만큼이 에너지가 AC로 갈 때는 사실은 더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흡수한 열량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디귿. AC와 AB와 A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갖다. 내부 에너지는 같죠. 왜냐하면은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여기 온도는 A라는 온도는 똑같은 온도에 시작해서 똑같은 온도를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 변화입니다. 무조건 온도와, 그러니까 일정량의 이상기체일 때라면 반드시 온도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온도가 같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그래서 답은 D것이 되겠네요. 인력화학에서 좀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틀리기 쉬워. 아마 많은 학생들이 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언 디그를 선택하기 좋겠지만, 요 과정을 잘 기억을 하세요. AB 과정하고 AC 과정은요, 흡수한 열량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는 똑같은 상태에서 별도로 등압 변에서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열량이 더 많아야지, 그러니까 얘가 더 많아야지 얘랑 얘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게 되면요, 얘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AC가 더 흡수한 열량이 커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림은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병의 뚜껑을 열었을 때 수증기 연결에 흰김이 나죠. 이게 사실은 단열 팽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열 팽창.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콜라의 병을 갖다 따는 순간에 콜라 안에 압력보다 대기압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콜라의 안에 있는 놈이 갑자기 낮은 압력을 오면서 팽창을 해요. 아주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열이 이제 전달이 안 되는 단열 팽창을 합니다.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 기체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 기체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 기체 속에 들어있던 탄산, 그러니까 수분이 연기처럼 나와요. 응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콜라 같은 걸 땅 따면은 순간적으로 연기 같은 게 폭 올라오는 게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산 음료수가 들어있는 병의 뚜껑을 열었을 때 수증기에 응결하여 흰 김이 나는 것을, 이게 단열 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열 팽창 과정이 남았죠. 그다음에 병 내부의 온도, 단열 팽창하니까 병 내부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순간적으로 내려가요. 병 내부의 압력은 일정하지 않죠, 그죠? 압력은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압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팽창할 수 있는. 만약에 똑같은 압력이면 팽창을 안 하죠. 그러니까 병 내부의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병을 따는 순간 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똥똥 기억니은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아마 보통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내는 것을 예정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을 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의 현상은요, 교과서에 나온 연력학 제2법칙의 현상은 확산입니다. 확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봅시다. 확산한 현상을 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무질서하게 된다. 원래 좀 응축되어 있던 것이 무질서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죠. 물론 그 연력학 제2법칙의 또 하나가 모든 열은 일로 환산할 수 없다도 있죠.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만들 수 없다는. 자, 첫 번째,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만들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앞에도 한번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찬물과 더운 물을 혼합하면 미중을, 찬물하고 더운 물을 하면요, 그러니까 더운 물이 다 찬물로 가지도 않고 찬물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가 섞여서 확산돼 가지고 온도가 낮아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좀 무질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연력학 제2법칙 설명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잉크에다 물을 떨어뜨리면 잉크가 번지면서 섞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원래 잉크는 굉장히 농도가 높은데 그게 물에 들어가면 농도가 옅어지는 거죠. 확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진동하는 진자는 시간이 지나면 멈춘다. 공기 중에 진동하는 진자는 공기 중이기 때문에 진자는 왜 멈추죠? 마찰 열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 공기 중에 진동하는 진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동하는 진자는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딱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기 중에 계속 공기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서서히 멈추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원래는 진공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공기가 없었다 그러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이 어느 순간 계속 열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줄어든다. 이 현상도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거고요. 5번이 아닌데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연력학 제1 여기서 5번이 아닌데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은 법칙에 위반되는 게 그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보면은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면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연력학 제1법칙. 왜냐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에너지는 원래 다 정해져 있고 그냥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것 뿐이고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데 계속 일을 한다는 건 마치 새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여기 보면은 1번은 뭐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산돼서 섞인다. 사실 공기 중에 진동한 진자가 멈추는 것도 사실은 그냥 원래 우리는 그냥 가만 멈추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찰에 의해서 계속 멈춰간다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네. 8번 문제는 연력학이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면 우선 왼쪽에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글가는 열효율이 22%에 열효율이 22%의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10Q의 열을 받아서 W의 일을 하고 전륜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보통 이제 열기관 22%고요. 근데 요 열기관의 요 W를 하는 요 열기관의 그 기체의 상태 변화를 P하고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나타낸 게 나 그래프인데요. 여기 때 AB 과정은 등적 과정이라고요. 즉 부피가 일정한 거.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이라는 거는 그 열의 출입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CA 과정 특별히 얘기는 하지 않았죠.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자, 첫 번째 W는 2.2Q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효율이 22%라는 얘기는 우리가 열효율은 주어진 열 Q, 그러니까 주어진 이제 Q죠. Q하고 W, 비율 W가 B가 22%라는 건 0.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W는 0.2 곱하기 10Q가 되죠. 그러면 2.2Q가 됩니다. 이거는 답이 맞습니다. 두 번째가 좀 어려운데 이걸 잘 봅시다. A하고 B의 과정하고 각 과정을 좀 보면은 우선 등적 과정 A에서 B의 과정을 보면은 온도가 높아졌죠. A에서 B로는 온도가 높아진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 P하고 V 곱P, PV 곱이 여기는 등적이니까 얘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 Q가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요 AB 과정에서 열량을 바깥에서 받았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B의 C 과정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Q가 제로예요. 여기는 들어간 열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Q가 제로. 세 번째, C에서 A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온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얘는 열이 방출됐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있는 그 부분 보면은 열량이 들어가고 없고 나오고, 여기 보면 고열의 열량이 CQ가 들어가고 Q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우선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이 10Q다. 여기 있는 요 사이클을 보면은 열을 흡수하는 거는 여기 AB 과정밖에 없어요. 즉 뭐냐면 여기 뭐 나머지 여기 Q가 없고 여기는 Q가 나오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Q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고열원에서 CQ는 모두 여기서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흡수한 열은 CQ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 과정에서 기체는 7.8Q의 열을 기어 막고 방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CQ를 줬는데 열이 방출되는 건 여기는 단열이니까 없죠. 그럼 여기서 Q를 빼냈는데 이를 아까 우리 2.2Q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0Q에서 2.2Q를 빼면 7.8Q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 열량은 7.8Q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맞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열이 들어가는 건 A, B에서만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 건 여기서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우리가 10Q를 주고 이를 2.2Q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7.8Q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답은 A, B, C 세 개가 다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연력학을 두 개년 연력학에 대한 기출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